자, 우리 주먹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태구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앞뒤로 태구여 일어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이번 4월 10일 선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결코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오늘 이 집회 광경을 잘 들으시고 3개월 안에 재선거를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제가 대구에 찾아온 이유도 내 고향도 의성이지만은 그러나 대구가 일어나야 대한민국이 뒤집어집니다. 부정적인 역사도 대구에서 시작됐어요. 1946년 대구에 10월 폭동이 일어났어요. 누가 일으켰냐? 바로 영천제일교회 이재봉 목사 새끼가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천폭동으로 갔고 구미폭동으로 갔고, 그리고 이것이 상주폭동, 김천폭동, 이 대구의 10월 폭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박정희 대통령님의 친형님 박상희라고 있습니다. 박상희. 이 박상희 친형님이 대구의 10월 폭동에 주범으로 앞장섰다가 결국 경찰의 총격에 맞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님의 장례식에 빨갱이 대장 이재봉 목사가 집례하러 왔다가 육군사관학교 2기인 박정희를 유혹을 해서 박정희가 결국은 남로당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이재봉 목사가 육군사관학교 다닐 때, 박정희가 육군사관학교 다닐 때 등록금, 생활비를 다 이재봉 목사가 다 대줬어요. 이것은 내가 박근혜 대통령의 형제들한테 직접 내가 확인했습니다. 맞다고. 우리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이재봉 목사가 돈으로 지원해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고 확인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봉 목사의 조정을 받아서 박정희가 바로 남로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 군대 중에 3분의 1을 남로당으로 조직을 했어요. 그러다가 여순 반란 사건의 뒤에 주모자로 체포가 되어서 박정희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인천에 있는 백선엽 장군이 바로 만주군관학교의 박정희 대통령의 선배였어요. 선배. 그러니까 만주군관학교에서 1등 했습니다. 박정희가. 지금은 심양이죠. 심양. 심양을 그때는 만주라 그래요. 그리고 2년제입니다. 2년제. 전교의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일본 본토 4년제입니다. 4년제에 편입해서 3등으로 졸업한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근데 그 만주군관학교의 선배가 누구냐? 바로 백선엽 장군이야. 그래서 백선엽 장군이 박정희를 살려내려고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을 했습니다. 박정희를 절대로 죽이면 안 됩니다. 박정희를 죽여버리면 우리나라 군대 전체 중에서 3분의 2가 빨갱이로 조직되어 있는데, 군인들이 박정희가 이 명단을 아는데 박정희를 죽여버리면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를 전향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3일을 백선엽이가 박정희를 살려내려고 설득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안 된다 그랬어요. 한 번 빨갱이는 영원한 빨갱이야. 저 새끼는 죽이라는 거야. 근데 백선엽이가 3일 동안을 설득해서 박정희는 살려주기로 결정을 하고 박정희한테 와서 그랬습니다. 그때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예요. 박정희, 야 이놈아, 응? 너는 만주 군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그리고 일본 본토 육군사관학교에서 3등으로 졸업했는데 네가 어떻게 빨갱이가 될 수 있냐?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3일 동안 내가 설득을 해서 너를 살려주기로 했다. 그러니 너가 조직해놓은 이 모든 군대 3분의 1을 빨갱이들을 지금부터 진술을 하라. 그랬더니 하겠다 그랬어요. 내일 아침부터 하겠다. 아침부터 하겠다 그러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박정희가 못하겠다 그랬어요. 왜? 내 정보만 빼내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지. 박정희가 하는 말이 이승만한테 나를 살려준다고 하는 친필 서명을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백선엽이가 이승만한테 가서 박정희는 살려준다 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딱 내놨어요. 박정희가 내놓으니까 그때부터 박정희가 불기 시작하는데, 어느 부대 누가 이것도 내가 조직했고, 어느 부대 내가 누가 조직했고, 춘천에 있는 강소령 육군사관학교 2기 동기요. 동기 박정희, 그것도 내가 조직했고 하고 불기 시작하니까 춘천에 있는 박정희 육군사관학교 2기 동기인 그 강소령이 박정희가 불기 시작했다 하는 말을 듣고 춘천에 있는 1개 대대입니다. 1개 대대를 전체를 데리고 무기까지 다 합해서 북한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시가행진을 했습니다. 김일성 수령님의 품이 좋아서 우리는 북한으로 왔다고 박격표를 메고 평양 시가행진을.
그래서 그때에 박정희의 전향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그때 이미 끝났습니다. 그때 끝났을 이 대한민국이 박정희의 전향 때문에 오늘까지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대구라고 하는 이 지역이 아주 고약한 지역이야. 나쁜 혁명도 대구에서 일어나요. 이재복.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살리는 혁명도 박정희 때문에 대구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승만과 박정희의 효과는 거의 다 끝났고 이번 총선을 통하여 저쪽이 192석을 했습니다. 이제는 6.25를 통해서 실패를 한 경험 때문에 북한이 물리적인 남침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이따가 황교선 장군님이 여러분에게 보고하겠지만 북한하고 한국 군대하고 지금 붙어버리면 게임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군대가 막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냐? 핵무기보다 더 센 무기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게 현무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물리적인 전쟁은 6.25처럼 북한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계획을 세웠냐? 그때부터 전쟁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6.25 때 한번 실패해봐서 아니까 또 주한미군이 한국에 버티고 있는 이상 절대로 북한은 한국을 남침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6.25 이후에 이 북한은 뭐하냐? 대한민국 안에 여기다가 북한의 정부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통역단 사건이고 이것이 다 북한의 정부가 계속하여 대한민국 안에 북한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 통역단 사건 있죠? 한번 보세요. 자, 통역단 사건. 이것도 주로 김문수 지사님의 고향인 영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전부 서울대학교 학생들입니다. 자, 김종태. 이게 바로 대한민국 안에 북한 정부를 세우는 기구입니다. 이것이 통역당이랍니다. 통역당. 김종태 잡혀서 사형당했죠. 김진락, 요게 사촌입니다. 사촌. 이문규, 요거 전부 사형당했습니다. 잡혀서. 그 다음에 그 밑에 김진락이 있는데 김진락 밑에가 누구냐면 신영복입니다. 신영복 아시죠? 문재인이가 대통령 하면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문재인이가 발언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게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전 세계를 놓고 그때의 펜스 미국의 현역 부통령이요, 문재인의 이 개지랄 연설을 듣다가요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일본의 아베도 중간에 나갔어요. 미국과 일본 대표가 나가버리니까 수상들의 절반이 쭉 따라 나갔습니다. 개망신입니다. 개망신. 이런 개지랄을 떠는데도 우리나라 조중동을 비롯하여 언론들이 보도하는 거 봤습니까? 이 문재인이가 발언한 이 발언도 제일 먼저 잡아낸 사람이 누구요? 언론도 지식인도 교수도 전문가도 다 참담하고 있을 때 내가 이것을 딱 잡아낸 거야.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판단 플러스 알파를 있어요. 뭐냐?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 선지자적인 은사적 기능으로 내가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내가 딱 잡아냈어요. 잡아내서 제일 먼저 조갑재 선생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아니, 대통령이 이따 연설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그래.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이라는 거야. 진짜 그랬냐 그래.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조갑재 TV에서 이것을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조그맣게 다시 뒤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이놈은요, 왜 이런 발언을 하는가? 첫째, 북한 보고 들으라고 해요. 그때 이 연설을 할 때에 김영남, 북한의 행전수반 제1호입니다. 김영남. 그리고 쌕쌕 웃고 있는 이 뚱떼지 김정은의 여동생 누구야? 김여정 기집애가 뒤에서 앉아서 쌕쌕 웃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이 자식이 김여정 앞에 기쁨조를 한 거예요. 기쁨조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런 짓 하면 돼야 안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수백 번 들어봤지만 또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봐 주세요.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이 새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직도 1년에 30억을 타가면서 양산에서 아방공 같은 집을 지어놓고 김정숙이 그 뚱떼지하고 경호원 30명을 써가면서 지금 놀고 앉았잖아. 그리고 이 문재인은 지가 대통령 할 때 이렇게 발언한 이것을 지금도 계속 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나는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하면 이건 합리적 의심이야. 이게 병이니까 얘는. 이 빨갱이는 병입니다. 정신병이라고요. 분명히 나는 북한하고 내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합리적 의심으로. 응? 지금도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 연설을 듣고 감흥광장에서 문재인은 간첩이야! 이렇게 내가 연설했다가 깜빵 3번 갔다 왔습니다. 근데 나를 재판하는 재판장님이 물어요. 현역 대통령을 왜 간첩이라고 했습니까? 물어 날 보고. 근데 내가 그랬습니다. 이건 내가 대답할 문제가 아니고 도보다리에서, 도보다리 영상 있나? 찾아봐라. 세계 정상회담에 이러한 일이 없어요. 정상회담을 할 때는요, 김대중, 노무현 평양 가서 할 때도 옆에 배석자들이 있어요. 꽃꽃장수 김장수 알아요? 김장수가요, 노무현 때 국방부 장관이야. 같이 평양에 따라 올라가서 뒤에서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일하고 악수할 때 머리 숙여 하지 않고 당당하게 딱 해서, 그래서 꽃꽃장수라는 별명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모든 정상회담은 옆에 배석자가 있는 거야. 왜?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또 대통령과 국가대표끼리 만나서 하는 말을 옆에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토보다리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영상 보입니까? 동영상도 나와요? 자, 그만. 여기에 지금 배석자 있어 없어요? 세계 정상회담에 이런 회담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정당끼리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이가 하도 찡찡대니까 그냥 영수회담을 해줬는데, 그 일개 영수회담까지도 옆에 배석자들을 세워놓고 해요. 왜? 증거를 남기려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김정은이하고 문재인 이 개자식이 조금 전에 본 도보다리에서 왜 사무실에 있다 둘이 나가가지고 길을 걸으면서 왜 이 지랄을 떨었냐? 이게 미국이 포착을 했어요. 미국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위성으로서 사진을 찍었어요. 찍고 말하는 입 모양을 가지고 재생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 둘이 말하는 입 모양을 보면 미국의 정보기관이 무슨 말을 했는가? 여기서 뭘 넘겼냐? USB를 넘긴 거야. 이미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가 있었어요. 이거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미 판결한 겁니다. 그럼 우리 보고는 원자력 하지 말라고 해놓고 세계 제1의 원자력 기술을 김정은이한테 넘기면 돼야 안 돼?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잘 들어야 돼. 결론을 내가 먼저 말하면 대한민국 끝났어요. 이번 총선을 통하여 192석을 완성했어요. 이미 대한민국은 북한의 연방제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딱 희망이 있다면 뭐냐? 태구가 일어나면 돼요. 일어날래요? 딱 희망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태구여 일어나라. 아니 원자력 발전소를, 이게 원래가 참 여러분, 내가 오늘은 내가 강사가 나 혼자 왔어요. 왜? 나 혼자 말을 길게 하려고. 여러분 오늘 점심 먹을 생각하지 마라. 저녁에 7시까지 내가 강의를 계속할 거예요. 그래도 뭐 손들고 난리야 좋아가지고. 그래도 정강훈 저 새끼는 암만 길어봤자 1시간 반 하면 지가 힘이 없어 쓰러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손들고 난리인데, 나는 성령에 한번 취하면요 밥 안 먹고도 7시간 동안 계속해버려. 아니 나라가 북한의 연방제로 가겠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점심 먹을 시간이 있나 없나? 태구여 일어나라 말이야. 이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어요. 1945년 8월 6일 날. 그리고 3일 후에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터졌어요. 원자탄 터지는 모습을 전 세계 정상들이 다 봤어요. 미국의 루스벨트, 그 다음에 저 불란서의 드골, 영국의 윈스턴 처칠, 장개석, 모든 지도자들이 이야 인류 최초로 아인슈타인이 발명한 E는 M2의 자성, 이 원리가 실제로 폭발해서 인류 전체도 다 죽을 수 있다. 이것이 히로시마 원자탄의 위력이에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히로시마 원자탄은 인간이 개발한 것 중에 저 아리조나 광야에서 처음 원폭을 시험하고 나서 실제로 무기로 쓴 사건은 히로시마가 처음이에요. 원래는 처음에 동경을 때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원체 많이 죽으니까 히로시마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핵폭탄의 이름을 리틀보이라고 그래요. 리틀보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때렸어요. 그리고 버섯구름이 확 올라오니까
이것을 본 사람들이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봤다고. 이야, 이렇게 대단하다. 그런데 유일한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혼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야, 저기서 일어나는 핵 에너지를 원자력 발전소로 만들면 이거는 인류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걸 제일 먼저 발상한 사람이 이승만이야. 이승만. 윈스턴 처칠이 아니고 루스벨트가 아니고 드골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승만은 천재야, 천재. 이승만의 천재적인 이 능력은 조지 워싱턴 대학, 그 다음에 하버드에서 석사, 프린스턴에서 박사에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저처럼 한성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때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승만이가 보세요, 이게 사형 수고보를 입고 쇠로 몸을 묶어놨잖아. 보여요? 우리의 건국 대통령은요, 이런 죽음의 고비를 수백 번 넘겼어요. 쇠로 온몸을 묶어놨잖아요. 그때 이승만이가 사형 집행을 하기 전에 온몸을 비틀고 죽기 전에 간수를 보고 하는 말이, 이승만이가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있으니 뭐냐 그랬더니, 내가 배제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읽었던 성경책이 있다. 성경책을 좀 갖다 달라. 그러니까 사형수도 마지막 소원은 들어줘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엄마 저절 한번 만져보겠다. 그 사형수 중에서요, 자기 엄마 젖가슴을 한번 만져보고 죽은 사람 많아요. 왜? 이게 마지막 인간의 본능이야. 마지막 본능이라고. 근데 이승만은 내가 배제학교 다닐 때 읽었던 성경책, 그걸 좀 갖다 달라. 갖다 줬더니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읽어달라. 거기서